자, 시작합시다.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이거 치고, 넘어가서, 9번 있죠, 9번. 9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 잠도 깰 겸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건 알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얘가 이제 F0은 0이고 F는 1이 나고 이렇게 갑니다. 쓱 갑니다. 쓱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럼 이제 이게 0부터 1까지가 6분의 1이니까 뭐 좀 작은 이런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 1이 이거니까 이만큼의 이제 그 넓이가 1이니까 이게 6분의 1이죠, 그죠? 이제 요만큼이 6분의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gx를 어쨌든 그려야 될 거니까 0부터 1까지는 그냥 그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그릴까 하는 게 얘를 어떻게 그릴까? 그죠? 또 혹시 이거 어떻게 그릴래 이거? 네? 이거 어떻게 그릴래? 평행. 평행이네요, 그치? 자, 그러니까 먼저 무슨 너스 fx를 써볼까? 먼저 이거 써보죠. 천천히 가, 별거 없어요. 얘는 이제 밑으로 내리면 되죠. 그다음 얘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이쪽은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보내면 되니까 이만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돼요? 근데 보통 이 대칭성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만큼이 6분의 1이면 이만큼 몇 분의 1이에요? 이만큼 6분의 1이죠. 나머지는 얼마일까? 6분의 5가 되죠. 이렇게 돼요. 끝이야.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인테그랄 쓰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쭉 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같은 게 반복돼요. 같은 게 반복.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만큼 한 주기를 따지면 한 주기당 정적분 값이 지금 얘는 1 나오거든요. 한 주기당. 여기부터 여기까지 1이고요. 얘부터 여기까지 1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1이 나오는데,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갈 거냐? 좀 귀찮아요. 2 이렇게 되니까 또 5야? 그럼 여긴 이거죠. 이거 이퀄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이쪽은 1까지 gx dx라고 쓰고요. 거기에 더하기 원입조에는 인테그랄 쓰고 1부터 2까지 이쪽은 gx dx라고 쓰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두 주기에다가 1부터 2까지면 그냥 이거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냥 6분의 5가 되겠죠. 끝났어요. 그럼 이게 6분의 5. 두 주기니까 한 주기당 1이면 두 주기는 2가 되겠죠. 그 두 개를 더해주시면 끝이다.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럴까? 양심 고백을 하자면 내가 10번 문제 풀 때 10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노땅들은 이런 문제 잘 못 푸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너무 틀딱이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10번이 잘 풀면 겁나 잘 풀거든요. 못 풀면 나같이 엄청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트렌드에 맞따라야 되나? 뭔가 좀 특이한 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번 한번 해보세요. 얘는 왠지 일회용 문제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때 빼고는 또 나오기가 좀 힘든 문제긴 해.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10번 한번 해보세요. 10번 풀어보세요. 이걸 하고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나눠준 프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적분에서 이제 약간 잔망스럽게 하는 거 다 했기 때문에 약간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적분할 때만 써먹어 보세요. 오늘 배운 거 10번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회용 문제 시작해 봅시다. 자, fx 플러스 3 이퀄 fx래요. 이거 얘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부터 26까지가 되는 건데 그런 거긴 해요. 무슨 곱이 있어요? 제곱 있잖아. 당연히 가장 작은 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0. 0, 감사합니다. 그죠? 0일 수밖에 없잖아. 제일 작을 때는. 그럼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fx가 뭐가 되는 걸 생각해야 돼요? 1 빼기 x x이고 이게 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0이 맞춰질 거 아니야. 그럼 계속해서 0이 되니까 제일 작게 나갈 거긴 한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1 빼기 x제곱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잘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사라지긴 하거든요. 얘가 사라지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게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잖아. 이게 왜냐면 생각해봐. 여기서 이쪽에서 fx가 항상 0보다 뭐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2가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fx를 쓰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 나 이거 맞춰줘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갈래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2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지 못할 망정 무언가 어떤 값이 있을 건데 그게 추가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돼요? 그래야 제곱해서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나마. 그럼 중요한 건 여기 1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시는 거죠. 국자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어떤 그런 구간의 길이가 3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쪽은 얘는 주기가 3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기 함수는 한 주기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를 가지고 27인데 길이가? 그럼 다 적분하면? 그거 짜릿할 거 아니죠? 이런 느낌이죠. 그럼 중요한 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27이죠. 근데 한 주기가 얼마라 그랬죠? 3이죠. 그럼 몇 주기일까? 9주기죠. 9주기야. 9주기. 그럼 한 주기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될까? 9배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끝났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최고치 한계수 뭐예요? 이쪽 1이죠. 그러면 6분의
2의 3승이 되는 거고요. 최고치 항계수 1이니까 그냥 이 끝인 거죠. 그럼 여기는 이게 6분의 8이니까 3분의 뭐가 돼요? 4가 되니까. 돼요? 그럼 이거 9번 곱하면 끝이니까. 정답은 12가 되는 거지. 돼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마무리하고, 그럼 다시 이 프린트로 갑시다. 이 프린트를 피시면 돼요. 이 프린트 피시고. 네, fx가 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있는 거죠? 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거를 따라가는 거고요. 여기 1보다 크면 양수값이 나오잖아요. 양수값이 나와서 이게 지금 뭐냐면 빼야 얘가 지금 0이 되니까 가장 작은 건데 제곱했을 때.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이 그래프가. 그러면 그나마 여기서 이게 양수인 거에서 더 이상 더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야지 제곱했을 때 그나마 작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이 그래프를 따라가되 1부터 2까지 그냥 뭘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야. 0으로 유지가 되는 이 경우가 이거를 제곱했을 때 가장 뭐하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작은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지. 오케이? 알겠죠? 보시면 되고. 그럼 자, 이 프린트 피시고 몇 번을 보시냐면 그걸 먼저 할 겁니다. 다른 것보다 8번 있죠? 8번. 왠지 너네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 15번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8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요거를 좀 할 겁니다. 8번. 해보세요. 8번. 이게 몇 번이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3번쯤 되지 않았을까요? 13번 정도. 아, 20번이다. 20번. 20번. 8번 해보세요. 8번. 이거 좀 설명할 게 있어서. 자, 요거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화식 문제를 풀 때, 점화식 문제를 풀 때, 그 누군가 NGD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NGD래, 노가다, 그죠? 노가다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하는 방식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정방향 형태가 있고, 정방향. 그다음에 역방향의 풀이 역방 이렇게.
제가 어디부터 규칙성을 갖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그냥 실제로 그냥 직접 해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봐봐. 그럼 이 8번의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다 해주긴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다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심심했어. 너 정방향이 좋아요? 역방향이 좋아요? 정방향이요? 정방향으로 갈게요. 자, 그럼 정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A7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게 창피하면 안 돼?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왜냐면 애들이 창피하대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른 방법 없네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우리가 A1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답. A1이 답이잖아요. 그럼 답이라고 할게요. 그죠? 답. 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A1이 뭐부터 뭐 사이래? 1부터 2 사이죠. 답은 반드시 뭐랑 뭐 사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1과 2 사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렇지 않아? 그럼 1과 2 사이면 무슨 수예요? 양수 아니야? 그럼 오씨 얘는 개꿀이네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은 답 빼기 뭐라고 쓰면 돼? 3 마이너스 2가 되죠. 무조건. 돼요? 그렇지 않아? 그럼 생각해봐. 답이라는 게 A1이 1과 2 사이니까 2를 빼면 또 무조건 무슨 수예요? 마이너스죠. 얘는 무조건 무수. 얘는 무조건 플러스. 근데 음수기 때문에 음수면 마이너스 몇 배 하시면 돼요? 9배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답에다가 플러스 뭐가 될까요? 얘는 4가 되는 거죠. 돼요?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얘가 2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긴 다시 무슨 나수가 되는 건가? 플러스가 되겠죠. 돼요? 이런 식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플러스니까 다시 한번 2를 또 빼야 돼. 젠장.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답에다가 이쪽은 플러스 2가 된다라고 보시면서 그럼 그때는 뭐냐면 또 얘가 1과 2 사이니까 1보단 큰 값이니까 절대값이 2보단 크니까 또 다시 무슨 넣었을까? 음수요. 마이너스. 돼요? 다시 몇 배? 마이너스 2배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4답 마이너스 4답 빼기 4. 4답 빼기 4. 그럼 또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네? 그럼 여기는 4보다 큰 값 나올 거니까 조금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다시 뭐를 뺀다? 2를 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4답 마이너스 6이 되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가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럼 이쪽은 얘는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이쪽 4답 플러스 6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러면 결론은 이런 거죠. 그럼 4답 빼기 6인데 얘가 플러스였다? 2를 더 뺄 거니까 4답 빼기 8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그게 아니면 마이너스 2배를 해야 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8답 플러스 이쪽은 얘는 뭐냐면 12가 되는 거죠. 돼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제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4답이 9잖아. 아니 얼마나? 7이잖아. 돼요? 4답이 7. 그럼 4답이 7이니까 7 빼기 6 하면 플러스 맞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 맞네. 그럼 답은 얼마다? 4분의 7이다라고 쓰면 되죠.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넘기면 8답이 13이야. 그럼 4답을 쓰면은 이게 2분의 13일 거니까 그럼 여기다 2분의 13을 대입하면 얘가 양수란 얘기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됐어요? 그죠? 그럼 답이 얼마다? 답은 돼요? 오케이? 이게 무슨 방향? 정방향. 돼요? 그럼 옆방향. 솔루션 주. 됐니? 그러니까 아마 보통 애들이 모두 역방향에 너무 이렇게 그거 혈안이 낼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그럼 역방향으로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역방향은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바꿔야 돼. AN을 쓸 때 이쪽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N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넘기면 AN 플러스 1 더하기 2라고 쓰시면 됩니다. 돼요? 역방향은 그죠? 이거야. 자, 그래서 그럼 살짝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봐봐. AN이 여기보다 작거든요. 돼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몇 배 됐어요? 2배 있죠. 그럼 AN 플러스 1은 무슨 나스야?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배 했죠. 힘들어. 무슨 나스? 플러스. 그러면 이게 플러스.
돼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봐봐. 그럼 여기는 여기 양수에다 뭘 뺐어요? 2를 뺐죠? 그럼 여기는 지금 an 플러스 1이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얼마? an에서 2를 뺐잖아요. 그럼 무슨 넣었어? 2보다 크거나 같을까? 돼요? 죽어가는데? 파이팅 얘들아? 자, 됐어요? 오케이?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잠깐만요. 너무 추우면 또 말씀해주세요. 자, 됐니? 그렇지 않아? 근데 H7이 뭐였어요? 무슨 너스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뭐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만족하는 거죠. 얘보다 이것만 만족하잖아. 그럼 얼마를 더하면 돼요? 2를 더하면 되니까 이쪽은 역방향으로 가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2를 더하니까 이쪽 얼마가 됐다? 1이 되는 거죠. 돼요? 그렇지 않아? 그럼 그 상황에서 그럼 얘는 이거죠. 1이니까 얘보다도 크고요. 쟤보다도 클 거 아니야. 그럼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인 거죠.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1배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뭐냐면 이쪽은 그냥 2를 더했으니까 여기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3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렇지 않아? 그럼 마찬가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0보다 크진 않을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으면 이쪽은 2를 더할 거니까 여기 뭐냐면 그냥 2분의 3이 되는 거야. 2분의 3. 그럼 3 같은 경우는 둘 다 만족하니까 이쪽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거나 또는 2를 더하니까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좋을지는 몰라 사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A라고 쓰는 게 나은 거죠. 왜냐면 여기가 제약들이 되게 좀 확실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게 빠를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가야지만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 보면 짜릿하지 않겠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답을 내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방향으로 가는 풀이가 있고 역방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뭔가를 좀 정해놓고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미나 갔을 때 너무 이거를 너무 증오하는 거야. 이 문제를 예시로 드시면서 이거는 뭐 역방향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이러는 거야. 그럼 다른 문제는 이렇게 말하려다가 참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너무 뭔가를 좀 이렇게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뭔가 생각했을 때 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8번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점화식 같은 경우는 좀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거 있죠? 몇 번 있지? 니네 저번에 속도,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가 있잖아, 그죠? 여기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좀 약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 푸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거니까 속도, 가속도 문제가 몇 번이냐면, 그러니까 오늘은 요것만 좀 할게요. 그러니까 2번 하고요. 2번 하고 그 다음에 꽤 있어요. 꽤 1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지겹잖아. 또 그냥 또 하다 보면 지겨우니까 20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은 또 몇 번이냐 이렇게 하면은 29번 34번 하고 46번 46번 하고 55번 요거를 쭉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를 쭉 풀어보시고 요거를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잘 안 됐던 부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약간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거 클리닉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7개 문제를 지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좀 약간 풀어보시고 우리가 좀 수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나온 속도가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니까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선은 좀 내용을 좀 해볼게요.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쉬는 시간에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같이 하면서 해도 되니까. 자,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속도, 가속도, 미적분이 한 번에 가지고 한 번에. 자, 그래서 그냥 포커스만 맞추면 돼. 포커스만. 진짜 이게 거의 끝이었는데, 그러니까 미분에서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슬슬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위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약간 속도가 나와. 속도, V, 속도. 속도는 얘는 위치를 미분한 거. 위치를 미분. 그래서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위치가 증가고 위치 증가. 그다음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위치가 감소하는 거. 감소. 돼요? 그럼 이게 진행 방향. 그렇잖아? 이게 반대 방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야. 왜 운동하는 거 아니야? 자, 그렇잖아. 그래서 이쪽은 딱 이게 끝이야. 미분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속도의 부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뭐냐면 이쪽은 운동 방향과예요. 운동 방향.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 바꾼다는 결국은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가 0이 된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움직인다. 이렇게 딱 되면 운동 방향이 다른 거니까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는 뭐냐면 VA 곱하기 VB가 0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이게 끝이야. 거의 약간 공식화시키면 이걸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 거의 맞출 수 있거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거의 다. 그럼 이제 얘는 이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을 봐서 적분과 연관되는 적분은 딱 두 가지 포커스인 거죠. 두 가지가 포커스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이거죠. 이쪽은 정적분.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넓이죠. 넓이. 이 포인트가 되는 넓이.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속도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쪽은 밑에 쪽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플러스니까 진행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이만큼이 S면 이만큼이 S가 되는 거고요. 이만큼이 L이면 이만큼 L만큼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쪽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만큼이 L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넓이랑 그래프랑 그 y 값의 어떤 그 값이랑 그거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쓱 되고 쓱 됐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넓이가 있으니까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이만큼 길이가 얘가 지금 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만큼을 L이라고 한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이쪽은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L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y 값의 어떤 그런 값을 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럼 정적분은 뭐냐면 이쪽은 이거죠. 위치라고 쓰긴 쓰는데 이거의 변화량. 얼만큼 위치가 변했는가 이거고, 넓이 같은 경우는 실제 이동한 거리입니다. 실제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만 가지고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도 거의 얘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인가 혹은 실제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적분도 그냥 이거야. 그리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번외로 보면 내가 만약에 위치를 구하고 싶다. 위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 야매라고 했는데 그냥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냥 속도를 부정적. 그래서 얘가 그냥 아예 처음 위치가 나오는 처음 위치 또는 얘는 뭐냐면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시각 위치가 나와요. 플러스.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이쪽은 뭘 알아보냐? 적분 상수야. 적분 상수를 알아보는. 약간 이게 야매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여튼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대부분 벗어나지 않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응용되면 응용되고 아니면 아니었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보셔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틀리면 억울한 거예요. 되게 엄청나게. 물론 이번에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것만 기억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꼭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좀 설명이 충실한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걸로 따지면 이거 있잖아. 적분, 부정적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좀 봅시다. 뭐를 좀 보냐면 29번인가? 29번. 29번. 겁나 쉽게 나오거든요. 29번. 엄청 쉽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VT가 나왔고 VT 얘가 3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A 제곱 T는 3에서 위치가 6이 돼요. 그래서 그냥 나 위치를 알아볼 거면 얘가 얘가 속도니까 인테그랄 3t제곱 플러스 6t 빼기 a라고 쓰고 그냥 dt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 이거 이렇게 하라고요. 물론 약간 야매 같긴 한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문제랑 풀면 되니까. 위치는 t3승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원점을 출발한대. 원점. 그럼 t는 0일 때 위치가 여기는 얘는 위치 0일 거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얘가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t3일 때 위치가 6이니까 그럼 3 대입하면 6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얘가 xt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부정적분을 한다라는 그런 그 포인트로 가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닐 수 있는데 그냥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3 대입하면 6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바로 A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자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좀 쉴게요. 자 2번 2번을 보고 그냥 거의 약간 기계적인 거야. 시각 t는 0에서 p의 위치와 시각 t는 6에서의 점 p의 위치가 서로 같대. 위치가 서로 같대. 위치가 서로 같대. 위치의 변화량이 없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 없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얘는 이거죠. 인테그랄 쓰고 그냥 0일 때 위치랑 6일 때 위치가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 0부터 6까지 이쪽은 VT, DT가 0이다 이렇게. 그럼 얘가 결론은 이쪽은 x6 빼기 x0이 그냥 0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위치의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럼 정적분이 0이다가 되는 거니까 얘도 그냥 바로 풀릴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잡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정확하게 이쪽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약간 그래프랑 연관해서 좀 뭔가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푸셔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건 거의 매번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2개를 풀었고요. 그럼 좀 쉬었다가 나머지 5개를 가지고 좀 약간 볼 거니까 미리 좀 부분은 풀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하고 갔다 올게요.